안녕하세요. 캐나다 곽쌤TV의 곽재현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특별히 제가 게스트 한 분을 초청했습니다. 특히 학교 생활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법적으로 궁금해 하실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오늘 모셨는데요. 베트렌초 LLP의 변호사로 계시고 있는 조지한 변호사님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바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아니요, 뭐 위층에 있다 내려와도 괜찮습니다. 사실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다칠 경우가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특히 쉬는 시간에 특히 겨울에는 이제 앞으로 이제 겨울이 오고 학교에 실제로 다니고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얼음에 넘어지거나 아니면은 친구랑 놀다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경우에서 아이들이 다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사실 다치는 그런 그냥 스크래치 난 거랑 이렇게 부러지거나 어디가 정말 많이 심하게 다쳐서 응급실까지 가야 되는 경우까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도대체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지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무슨 이렇게 좀 어디가 다치거나 하면 인시던트 리포트라는 걸 꼭 쓰거든요. 예. 학교에서.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이렇게 아이가 다쳤어요라는 걸 부모님한테 알려드리는데 사실 그 다치는 정도가 이제 부모 입장으로서 이거 정말 심하게 다쳤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혹시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나요? 일단은 제가 담당했던 케이스 중에 보면 이제 학교 플레이그라운드에서 골절이 있었던 경우, 네. 예, 그 다리가 골절이 있었던 아이, 카페테리아에서 이렇게 인시던트가 있었든지 아니면 데이케어에서 무슨 인시던트가 있어서 손가락에 골절이 있었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좀 이렇게 심하게 된 케이스들이 좀 많고요.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아까 인시던트 리포트 말씀하셨는데 네. 인시던트 리포트가 중요한 에비던스가 되죠. 그쵸. 예, 근데 이제 가장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그 영어로는 standard of care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를 슈퍼바이저가 있고 듀리 어떤 선생님이 있고 그러니까 미니멈으로 해야 되는 어떤 것들을 만약에 학교에서 제대로 했다 그러면 네. 그 스탠더드 케어를 할 만큼 했다는 거죠. 그쵸, 그쵸. 근데 이제 그거가 만약에 스탠더드 케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제 duty of care, 그러니까 그쵸. 아이들을 케어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근데 그거에 어떤 스탠더드의 빌로우로 떨어지면 보상을 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만약에 선생님 입장에서 네. 스탠더드 오브 케어가 잘 됐어요. 그러니까 슈퍼바이즈가 있었고 아이가 사고를 당했을 때 이런 절차를 통해서 CPR이 이루어지거나 응급조치가 이루어졌다. 그럴 경우에는 그런 보상을 받을 길이 많이 줄어드는 건가요? 그러면 학생 입장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다쳤다는 것만으로는 보상이 되지는 않고요. 저희가 보통 이제 소송을 하거나 이제 판사 앞에 갔을 때나 배심원들이 있을 때는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duty of care예요. duty of care가 있냐? 그러니까 돌봐야 되는 의무가 있냐는 그쵸, 거죠. 그쵸.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어디를 놀러 갔다든지 무슨 몰에 갔다든지 이럴 때 이제 저희가 항상 생각하는 게 private place에 갔다든지 주인이 이 사람을 케어할 의무가 있느냐, 인바이트를 했느냐 이런 건데 학교는 당연히 duty of care가 있습니다. 네. 마이너 children이기 때문에. 그러면 duty of care가 있으면 두 번째로 보는 거는 그 standard of care가 어떤 거냐. 그래서 네. 어느 정도의 supervision을 하고.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플레이그라운드에 아이가 300명이 있는데 그쵸. 도대체 듀ty 선생님이 몇 명이 있어야지만 이게 스탠더드에 맞냐는 거죠. 그쵸. 그러면 두 번째로 보는 게 뭐냐면 그러면 그 당시에 선생님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선생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제 케이스 중에 하나는 아이들끼리 놀다가 다리가 골절이 됐어요. 네. 그러면 그거는 선생님도 잘못은 아니고 보드 잘못도 아닌데 그쵸. 이 소송이 됐던 이유는 뭐냐면 아이가 골절이 되고 나서 네. 이제 이 아이를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어세스를 해서 골절이 된 거를 보고 네. 다리가 골절이 일단 되면 다리가 힘이 없거든요. 그쵸. 얘네 축 늘어지니까 그쵸.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더 안 좋아지고 이제 리인주리의 위험이 있기 그쵸. 때문에
듀티 선생님이 바로 911을 불러서 맞아요. 앰뷸런스를 타고 바로 병원을 갔었어야 된다는 게 보통 생각인데 네. 이 아이를 데리고 업었었지 않아서 그 자리에서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교장실로 데려갔다가 네. 교장실에서 애를 1시간인가 30분을 데리고 있었어요. 네. 그게 이제 저희가 그때는 스탠더드 케어가 네. 듀티 오브 케어는 당연히 있지만 스탠더드 케어가 제대로 한마디로 응급조치를 제대로 못했다는 거죠. 그쵸, 그쵸. 그럴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고요. 근데 일단은 스탠더드 케어가 하이스쿨,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적어들죠. 그쵸, 그쵸. 그리고 적으면 적을수록 스탠더드 케어가 높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네. 이제 소송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소송을 한다 그러면 이제 뭐 다른 소송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저희가 소송을 하게 되면 이제 학교, 보드 그렇게 이제 저희가 소송할 수 있고 뭐 선생님 이름을 하면 선생님까지 그렇지만 선생님을 소송한다 해서 선생님을 소송하는 건 아니고요. 네. Vicarious liability라고 해서 보드를 선생님을 소송하면 학교를 소송하거나 교장선생님을 소송하면 보드에서 그걸 다 책임져서 그쵸. 보드 인슈런스 컴퍼니가 이제 그거를 다 처리를 하게 돼 있는데 네, 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이가 다쳤는데 네. 다른 아이가 밀었다든지 네. 뭐 분리가 있어서 네, 뭐 누가 네, 아이를 네. 때렸다든지 네, 네. 이제 뭐 그렇게 되면 이제 형사 문제는 또 형사 문제로 따로 가는 거고요. 그거는 뭐 부모님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거는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아이가 심하게 그렇게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이제 형법으로 넘어가서 그건 형사 쪽하고 검사 쪽에서 프로시큐션을 시작하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다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학부형이 다시 민사를 통해서 아이의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보상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거를 하려고 할 때 이제 보통은 가장 대두되는 부분이 가해자 정보를 학교에서 안 주려고 그럴 거예요. 그쵸. 마이너이기 때문에. 그쵸. 누군지는 알죠, 부모님은. 그쵸, 그쵸, 그죠? 뭐 그쵸. 친구가 그랬으니까. 네, 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누구를 소송을 해야 되냐면 가해자의 부모를 소송을 해야 됩니다. 마이너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학교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정보를 안 주려고 해도 일단은 우리 아이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냥 부모, 그 가해자의 부모님을 소송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뭐 학교도 소송을 할 수도 있지만 뭐 네. 인시런 리포트 같은 거 요청하면 다 받겠지만 네. 일단은 그 아이가 잘못을 했다 그러면 아이는 소송이 가능하진 않아요. 그쵸. 18세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슈퍼바이저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조금 이제 좀 뭐 직접적으로 아이를 옆에서 본 건 아니지만 그쵸. 어쨌든 아이의 어떤 아이가 이런 거죠. 뭐 아이가 뭐 잘못을 하면 뭘 네. 깨든지 부시면 부모가 변상하는 건 개념인 네, 것처럼 네. 상해를 입히면 부모가 변상을 해야 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가해자 어린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제가 학부모인데 가해자 부모님이라면 그러면 제 인슈런스를 통해서 변호사를 또 하이어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본인의 집 보험. 인슈런스. 네, 자동차가 아닌 네. 하우스 인슈런스가 그거를 이제 어떤 디펜드를 해야 되는데 네. 이제 힘든 게 뭐냐면은 하우스 인슈런스 같은 경우는 실수일 경우에는 네. 해줘요. 네. 근데 의도적으로. 의도적이지 않았을 때만 돼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누구를 상해를 입히려고 했다 그러면 커버가 안 돼요. 네. 그러면 부모님이 따로 사비를 들여서 변호사를 또 선임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고소가 들어오면. 예, 만약에 아이가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우가 그러냐면 아이가 정말 이제 얘를 다치게 할 인텐션을 갖고 네. 그러니까 이제 장난치다가 넘어지거나 밀치다가 한 건 괜찮아요. 그거는 네. 의도적으로 한 그건 게 이제 아니고. 과실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이제 과실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이제 어떤 네글리전스가 아니고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상해를 입힐 목적으로 네. 뭐 둔기를 휘둘렀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진짜 이렇게 무기를 휘둘렀다든지 네. 이런 경우에는 커버가 안 됩니다. 네. 참 부모님으로서 꼭 알아야 할 그런 정보들이네요. 예, 그러니까 소송, 그러니까 이제 뭐 가해자가 됐던 피해자가 됐던 일단은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다치게 되거나 상해를 네. 입히게 되면 결국은 첫 번째로는 이제 형사 문제가 있지만 두 번째로는 민사 문제가 일단 나중에 계수가 된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많은 경우는 뭐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겠지만 이제 대부분의 이제 고민하셔야 될 부분들은 이제 뭐 학교에서 그러니까 다쳤을 경우가 있잖아요. 네.
위셋 시간에 뭐 다쳤는데 네. 뭐 다행히 이렇게 부러지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뭐 얼굴에 상처가 났다든지 네. 아니면 이렇게 조금 멍이 들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소송까지 할 그럴 것까지는 그쵸. 없어요. 네. 네. 상해가 심한 경우들, 그쵸. 저희가 주로 소송을 하는 경우들은 적어도 골절, 그쵸. 수술, 네. 뭐 아니면 뭐 좀 심하게 다쳐서 뭐 뇌진탕이 심하거나 뭐 뇌 쪽에 손상이 있거나 이런 그쵸. 정도가 아니면 그래서 펑션이 가능하지 않고 그래서 뭐 학교를 좀 쉬었다든지 네. 뭐 이렇게 뭐 그래서 졸업이 좀 지연이 돼서 이런 경우가 아니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멍들고 뭐 이렇게 까지고 네. 뭐 이 정도 갖고는 솔직히 제가 네. 볼 때는 변호사들이 인volv될 만한 것들은 아니에요. 네. 근데 요즘에 또 너무 감사해요. 근데 요즘에 또 이제 부모님들이 또 특히 이슈가 되는 게 멘탈 헬스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사실은 겉으로 상해를 많이 이제 입으면 보이지만 예. 그리고 physically 제가 뭐 못 걷는다든지 이제 그런 게 보이지만 사실 정신적인 충격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정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사실 뭐 그 가해자 친구가 사과한다고 하더라도 엄마 마음에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밤에 뭐 잠도 못 자고 너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교통사고나 상해사고에서 네. 육체적인 것보다는 네. 거의 70%는 정신적인 게 더 커요. 아, 그래요. 그 보상도 정신적인 게 더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이들이 분리를 당하거나 네. 학교에서 심하게 뭐 폭행을 당하거나 네. 이랬을 경우에는 아니면 뭐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이렇게 실수로 뭐 많이 다쳤거나 이러면 두 가지로 주로 이제 많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인데 이제 PTSD, 네. 스트레스성 증후군이라 그래서 비슷한 상황이 되면 아이가 이제 막 되게 안전 부절하게 이렇게 되는 부분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adjustment disorder라 그래서 이제 적응이 좀 힘든 거예요. 네. 현실에 어떤 트라우마 이후에.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러면은 아이가 뭐 당분간은 이렇게 갑자기 뭐 애가 12살인데 엄마 방에 와서 자려고 그러고 이런 네. 경우도 있어요. 갑자기 separation anxiety가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네. 그럴 때는 제가 볼 때는 가장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거는 일단은 child psychologist를 보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그냥 괜찮겠지 하시면은 더 오래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학교에 있는 child psychologist나 social worker를 바로 연락을 하셔서 네. 아이들을 어세스를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네. 트라우마 바로 이후에. 네.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뭐 소송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네, 조기에 그쵸. 치료하고 네. 상담받는 게 중요하고요. 네. 소송을 하신다 할 때도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 할 때도 어쨌든 소견이 있어야 돼요. 전문의의 소견이. 그렇죠. 중요하죠. 전문의가 child 네. psychologist나 board psychologist나 누가 나와서 네. 아이에게는 뭐 PTSD 아니면 그쵸. 스트레스성 증후군 아니면 무슨 뭐 adjustment disorder, depression, 뭐 우울증이 있다든지 그런 진단을 받는 게 불안 증세가 있다든지 이런 진단이 나와야지만 그리고 진단만 나오면 안 돼요. 진단과 causation 원인 제공이 뭐냐 그러면 학교에 있었던 그 트라우마가 원인 제공 이게 두 개가 성립이 돼야지만 이제 법적인 절차가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법적인 절차가 진행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보상은 뭐 사이콜로지스트를 계속 보는 거겠죠? 그쵸? 이제 사이콜로지스트를 보고 네. 이제 법적은 이제 토론토하고 온타리오주 같은 경우는 이제 판례 이미 이제 프레시던트라 그래서 이미 뭐 이 정도의 어떤 상해와 이 정도의 문제가 있었으면 네. 뭐 이 정도의 돈이 지급이 된다라는 어떤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어떤 기준치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러면 이것 또한 만약에 이 문제가 네. 어떤 특정한 아이 그 같은 학교에 있는 아이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만약에 결론이 지어지면 그 부모님을 상대로 소송이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죠. 아니면 학교를 상대로 들어가는 건가요? 누가 원인 제공했냐에 따라 다르죠. 그렇죠. 아이가 어떤 다른 아이가 분리가 이익을 제공했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그랬다 그러면은 네. 이거는 일단은 그 아이의 부모님 또 그리고 학교도 보통 보드도 많이 걸고 넘어져요. 왜냐면 어쨌든 보드가 제대로 슈퍼비전을 못했던 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은 뭐 대질 신문은 아니고 이제 질의응답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거라서 저희가 질문을 선서하고 질문하는 걸 다 해서 이제 사실 증명을 하기 전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보통은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가해자 측 부모, 그 다음에 학교, 그 다음에 이제 보드까지 저희가 소송을 진행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되게 심각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가는 건데 많은 부모님들이 이거 변호사 선임해야겠는데 라고 할 때 그 왜 있잖아요, 그 레벨이 그냥 뭐 단순히 친구하고 넘어졌는데 그냥 싸다 넘어졌는데 이거 소송 가면 이렇게, 그러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정말 외국 분들 중에도 그런 부모님들 계시거든요. 간혹가다. 그러니까 이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내 아이가 이런 일을 불이익을 당하거나 분리를 당하면 무조건 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공소시효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기십니다. 그럼 도대체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일이 딱 일어나자마자 소송해야지 뭐 이거 가만 안 두지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요소가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감정적인 게 아니라 감정적인 게 아니라 일단은 아이의 회복을 좀 봐야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뭐 시간은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미성년자일 경우는 이제 어른일 경우는 공소시효가 상해가 입힐 경우는 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멘탈 헬스보다는 똑같아요. 아니요, 마찬가지예요. 멘탈 헬스, 그러니까 뭐 사고가 교통사고 나면 교통사고 난 뒤로 2년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18세가 된 다음, 성인이 된 다음부터 2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12살 때 분리가 있었다. 그럼 8년의 공소시효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급하게 이거를 갖다가 뭐 당장 뭐를 해야지가 아니라 일단 아이가 리커버하는 걸 보셔야 돼요. 아이가 얼마만큼 이거를 리커버하고 오버컴 할 수 있는지. 또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뭐 변호사들, 상해 변호사들은 이제 상담은 보통 무료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상담해 보시는 건 괜찮아요. 그럼 변호사들이 이거는 좀 기다려 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케이스가 안 될 것 같으니 이걸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상담비는 대부분 무료예요. 왜냐하면 이제 성공 보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담비는 대부분 개인 상담, 그 상해 쪽은 안 받으니까 하실 수 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가 일단은 그거를 좀 회복할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로 이제 다 치료도 해보고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보통 저희가 보면 보상을 할 때 사고 전이 100이었는데 사고 이후에 뭐 80까지 회복이 됐다. 그러면 20%가 법적으로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일단은 보상도 되거든요. 물론 과거에 있었던 것도 보상을 해주지만 뭐 치료비라든지 뭐 학교를 못 갔던 이런 것들에서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정신적 유체적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되지만 일단은 치료의 목적을 두시고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수술해야 되면 수술하고 재활하고 사이코로지스트 보고 다 두루두루 한 다음에 이게 조금 아이한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겠다라고 하시면 그때 이제 변호사를 직접해서 법적인 거를 하시는 것도 좋고요. 이제 이런 거는 제가 본 케이스는 이래요. 근데 같은 학교에 계속 다니고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한다고 했으면 좀 아이들 간에도 조금은 어떤 소문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지나간 다음에 정말 문제가 아이한테 좀 오랜 지속된 문제가 있다 하면 소송을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으로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정말 기록해서 증거를 남기는 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제일 좋은 기록은 진료 기록이에요. 아무리 제가 뭐 스크라이브에서 적어도 그거는 그냥 그냥 히스토리컬하게 이런 일이 있었다죠.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왜냐면 결국은 그건 되게 주관적이잖아요. 그쵸.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의사들이거든요. 왜? 제가 적은 거는 제 감정이 이입돼 있고, 그죠? 보드에서 적어놓은 것들은 어쨌든 결국은 보드가 우리는 잘못 없다라고 하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뭔가 인시던 리포트에도 뭔가 이렇게 했었고 다 했기 때문에 결국은 제 3자인 뭐 차일드 사이코로지스트라나 아니면 아이를 돌보는 사람, 뭐 시키즈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패밀리 닥터나 피디아트리션들이 적어놓은 게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 사람들은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보통 이제 일반 의료는 무료지만 만약에 사이코로지스트를 가는 거는 사실은 사비로 제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일단은 사비로 부담해서 일단은 아이의 치료 목적이 우선이기 때문에 아이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완화될 때까지는 일단 제가 부담을 해야 하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왜냐면 제 3자를 소송해야 되는 건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일 경우는 제 보험이니까 이게 저의 보험이니까 먼저 치료를 해주고 이렇게 이제 먼저 다 치료를
지불을 해주는데 이런 상해일 경우에는 솔직히 제 3자가 잘못했다는 거는 판사가 잘못했어라고 입증하기 전까지는 잘못을 안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캐나다나 이제 북미 같은 경우는 네. 이 영국령 같은 경우는 innocent until proven guilty거든요. 한마디로 무조건 무죄예요. 그쵸. guilty로 그게 잘못이 나오기 네, 전까지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비로 일단은 다 부담하셔서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나중에 리커버리가 안 되면 그때는 나중에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전까지는 일단은 제가 부담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오늘 이렇게 또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저도 부모님으로서 또 선생님으로서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예. 많이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교에서도요, 사실 이런 일이 있을 때 항상 학교에서 항상 두세 분의 선생님이 CPR 하는 방법, 이제 다쳤을 때, 아이가 다쳤을 때 대응했을 때 이제 선생님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아이의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항상 트레이닝을 받아요. 그런데 이제 또 사람인지라 실수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어떻게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무조건 이거는 너무 화가 나고 부모로서 우리 아이가 너무 정말 많은 피해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다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한 발자국 이제 뒤로 물러서서 정말 이제 가해자 아이를 어떻게 처벌을 내릴까 보다는 우리 아이가 어떻게 이 환경에서 벗어나서 다시 잘 적응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시면 조금 더 이렇게 문제 해결하실 때 수월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저는 더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점 또 이렇게 찾아서 또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엄마 아빠들 너무 화이팅 하시고요. 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러블리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